메디컬 병원 통증센터 센터장이시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기도 합니다. 의료 전문인이 바라본 글리카는 신과학이고 신물질이다라는 주제로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비전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김유빈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빈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토요일에 건강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열쇠를.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오늘도 이제 진료 끝나고 이렇게 글리칸 쉐이크를 한 잔 타먹고요. 그렇게 하고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신분당선을 타고 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나는 진짜 용됐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병원을 옮기면서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기침을 했습니다. 숨이 차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숨 차고 기침 나와서.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통증 주사를 놓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가봤죠. 큰 병원에 혹시 뭐 나쁜 병 아닌가? CT랑 다 찍어 보시더니 나쁜 병은 아니다.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종합병원에서. 그래서 일주일을 먹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30년 동안의 그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약간 오리지널 좋아하고요. 비싼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으로 제일 비싼 약을 지어서 일주일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약이 이제 흡입기를 하루에 10번씩 뿌렸죠. 그것도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딱 한 가지 약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약이 뭐냐면 스테로이드죠. 이 스테로이드를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먹으면 한 4, 5년 사이에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심장에 그 기계가 있거든요. 부정맥 관계로. 그래서 심장도 더 나빠질 거고 부을 것이고 그다음에 당뇨도 올 것이고 혈압도 올 것이고 그러면 딱 그 의사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의사들 평균 연령이 63세입니다. 의사들 엄청 많이 죽습니다. 미국 의사들 평균 연령은 55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스테로이드 먹으면 딱 평균 연령까지 있다 죽겠다. 의사 생활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글리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클린하고 그리고 열심히 먹고 그래서 현재 모든 약을 다 끊고 지내고 있고요. 진료 잘하고 있고 어, 숨차고 기침하면 제일 힘든 게 강의거든요. 강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차 타고 오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열차를 타면 요즘은 이제 그 지하철을 쭉 문을 열어놓으니까 저기 그 다음 칸, 그 다음 칸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칸까지는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기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요즘은 잘 다니면서 이 글리칸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제가 접한 글리칸,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이 오셔서 글리칸 먹고 좋아진 거,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글리칸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0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 세포가 대화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생명 코드가 있을 것이다. 이 생명 코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의 대화하는 생명 코드. 그리고 혈액형이 A형, B형, AB형으로 나누는 생명 코드. 이 코드가 잘못되면 수혈 잘못 오면 죽죠, 사람이. 그리고 항체가 나쁜 세포를 공격하는 그 코드, 생명 코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내 세포를 공격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오게 되죠. 그리고 암 세포를 딱 공격하는 생명 코드. 이게 잘못되면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암에 걸리는 이러한 생명 코드가 있을 것이라고 60년 전에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생명 코드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단백질과 이제 글리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전자 연구를 열심히 해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했죠. 균의 유전자 수는 6,000개, 기생충의 유전자 수는 15,000개, 그리고 초파리의 유전자 수는 2만 개, 사람의 유전자 수는 25,000개. 잘 진행이 되다가 이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토마토의 유전자 수가 31,670개. 그래서 유전자로는 그 생명 코드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후보가 단백질과 글리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글리칸은 다당류를 얘기합니다. 다당류. 그래서 밝혀진 것이 단백질은 선상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리칸은 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칸은 단백질의 접힘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단백질에 선상의 단백질에 글리칸이 붙으면 이게 확 접히면서 3차원으로 되면서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백질은 제대로 접히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 없다. 이걸 밝혀냈죠. 그래서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선상 구조고 두 가지 방법으로만 결합이 가능하다. 즉 A와 B는 AB 아니면 BA로 결합을 하는 거고요. 글리칸은 탄소, 수소, 산소가 이렇게 링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한한 방법으로 결합이 가능하고 복잡한 세포 간 정보 전달이 가능한 최적의 생명 코드다. 그래서 단백질의 4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 수는 16만 개고요. 글리칸 4개의 단당류로 만들 수 있는 그 버라이어티는 760만 개가 되겠습니다. 즉 복잡한 생명 현상을 글리칸이 거의 주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 코드의 마지막 분자 구조, 이 정보체는 글리칸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병원에 가면 링게루 맞으시죠? 링게루. 포도당 주사죠. 이 포도당 주사는 포도당은 당이 하나 있는 단당류입니다. 설탕은요, 단당류가 2개가 있는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그리고 단당류가 10개 이상 모이면 그걸 보고 저희가 다당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당류가 되면 격이 확 달라집니다. 저희가 반도체 한두 개로 라디오 만들죠. 반도체 1000개, 10,000개면 자동차가 되고 우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구상의 생명체의 세포, 식물과 동물의 세포 바깥에는 이 다당류로 덮여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인삼의 세포벽을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저희가 진세노사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지버섯의 세포벽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저희가 베타글루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분들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 다시마의 세포벽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후코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 이제 글리칸을 확인을 한 겁니다.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은 500원짜리 동전을 막 축구장만 하게 30만 배 이렇게 찍는 거니까요. 찍어봤더니 사람의 세포막에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다당류를 찾아냈고요. 이 다당류를 빽빽하게 싸고 있는 다당류를 이 노벨상에서는 글리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글리칸은 단백질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가 글리칸 단백질, 당 단백질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글리칸은 생명 코드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항체죠. 항체도 모든 질병을 막아내는 항체도 이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도 드셔야 되지만 글리칸을 반드시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발전되고 비싼 약이 항암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항암제는 거의 대부분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고 70% 이상이 글리칸 단백질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글리칸은 이렇게 세포 표면에 털처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다당류를 얘기하고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체인 형태로 돼 있죠. 그리고 30년 전에 저희가 기계가 나왔습니다. 성분 분석기가. 그래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글리칸이 무엇으로 돼 있나. 성분 분석기로 분석을 해봤더니 자연계에는 200개의 단당류가 있는데 글리칸에는 8가지의 단당류가 있다. 그 8가지는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뉴라민산 이렇게 8개의 단당류로 글리칸이 돼 있다. 이 내용이 30년 전에 의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죠. 혈액형 물질도 거의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저희가 O형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 그러면 O형의 혈액형을 B형에게 넣어줄 수 있죠. 그렇죠? B형은 B형의 혈액형을 넣어줄 수 있고 O형의 혈액형을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그 피세포 바깥에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글리칸의 모양은 O형의 글리칸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에 A형의 혈액형은 O형의 글리칸에 7번에 글리칸 영양소가 하나 붙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N 아세틸 갈락토사민 하나 붙으면 O형이 A형이 되는 겁니다. B형은 O형의 글리칸에 2번에 글리칸 영양소가 하나 붙으면 B형이 됩니다. 갈락토스가 붙으면 B형이 되죠. AB형은 2번, 7번에 글리칸 영양소가 붙으면 AB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 O형에서 A형도 만들 수 있고 B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글리칸을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가격 대비 효과 때문에 만들진 않죠. 헌혈 받아서 놓는 게 현재는 싸니까. 이 기술로는 이미 글리칸 기술로 혈액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일부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피를 만드는 에리스로포이에틴 호르몬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성선 자극 호르몬. 요즘 아이들이 조그만 해가지고 왜 우리 애만 이렇게 적어 해서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면 성조숙증입니다 해서 성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호르몬 주사 맞으라고 하는 그 성선 자극 호르몬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이 많이 맞는 면역 주사, 미슬토 주사도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암 자가 면역대 대학병원에서 많이 놓는 아주 비싼 주사인 인터페론도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펌프, 세포의 펌프도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 많이 맞으시는 고농도 바이타민 C 주사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아내는 검사인 SVCT2, 소디움 디펜던트 바이타민 C 트랜스포터도 글리칸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글리칸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글리칸 단백질은 다른 세포를 구별한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이제 아시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세계적인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에서 글리칸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건 당이고요. 에너지, 당. 그것도 이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바이러스고 독소고 박테리아고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면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합니다. 심지어는 난자 안에 들어가는 정자도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불임이 일어나고요. 이게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당뇨병이 오고요. 그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세포 간에 대화가 안 돼서 싸움이 일어나서 자가면역 질환이 오고, 이게 없기 때문에 암세포를 몰라봐서 암에 걸리고 하는 모든 질병의 시작점은 이 글리칸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여쭤봅니다. 세포가 뭘로 돼 있어요?
약으로 돼 있어요? 영양소로 돼 있어요? 여쭤봅니다. 약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영양소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세포, 60조 개의 세포는 이 영양소로 돼 있고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영양소가 글리칸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세포 안인데요. 세포 안에서 글리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세포 핵에서 DNA에서 RNA가 만들어집니다. 원본 설계도에서 복사 설계도를 만들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그 복사 설계도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포체에서 그 단백질에 글리칸이 뿌리를 내립니다.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효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골지체에서 그 글리칸을 다듬습니다. 정교하게 다듬고요. 그것이 세포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세포막에 붙어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세포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항체고 호르몬이고 효소가 됩니다. 단백질에 글리칸이 붙는 걸 저희가 당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화는 두 가지 당화가 있습니다. 단백질에 글리칸, 당이 붙는 거죠. 단백질에 당이 붙는 걸 우리가 당화라고 합니다. 당화. 그래서 첫 번째는 효소가 있을 때 생기는 당화가 있고요. 하나는 무효소 당화, 효소 없이 그냥 생기는 당화가 있습니다. 이 효소적 당화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요.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에 글리칸이 뿌리를 내리는 걸 이 효소적 당화라고 하고 글리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좋은 당화입니다. 두 번째 당화는 무효소적 당화인데요. 효소가 없이 단백질에 당이 붙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당화입니다. 이것은 헤모글로빈에 당이 많이 있을 때 붙어버리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당뇨 환자에서 피검사하는 당화혈색소가 무효소적 당화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효소 없이 생기고 당 독소죠. 당 독소라고 합니다. 병리적 결과이고 나쁜 당화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당화는 이 불판 위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달한 소스를 묻혀서 쫙 지글지글 익히면 그때 단백질에 당이 탁 달라붙어서 당화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효소가 필요 없죠. 효소 없이 일어나는 당화고 이것도 당 독소라고 하고 나쁜 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 뭐 감자튀김 뭐 이런 거에 당 독소가 많아서 햄버거에 당 독소가 그건 다 무효소적 당화. 무효소적 당화로 일어나는 그런 나쁜 당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당화는 단백질에 글리칸이 붙는 효소의 도움으로 받아서 세포 안에서 붙는 좋은 당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글리칸은 단백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질, 리피드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RNA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생명 코드인 글리칸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글리칸, 당을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글리칸은 이 생명 코드로서 새로운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물과 같은 글리칸을 우리 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포가 있는 곳에는 세포 바깥에는 모두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발바닥, 발톱 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죠. 맨 우리 몸의 위에 있는 머리카락 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가 있는 곳은 글리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자, 난자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도 뇌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 신경 약해. 그러면 글리칸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귀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것도 생기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하는 거죠. 위점막 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꺽꺽거리고 나 20년 됐어 다 이러시죠. 소화 안 된지. 글리칸 때문입니다. 비염도 글리칸 때문입니다. 코세포 그리고 기관지 세포, 폐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약해서 기침하고 가래 끓고 숨차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절 연골의 세포도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죠. 통증이 오죠. 관절염이 오고. 그리고 줄기세포도 이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 분석기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뇌세포의 글리칸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콩팥세포, 간세포의 글리칸의 모양인 거고요. 폐세포의 글리칸의 모양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세포가 달라지고 글리칸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슈거 프린트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성분 분석기가 나오면서 질병에 따른 어떤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암은 2번, 3번, 4번, 6번에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8개 중에. 류마티스는 2번 갈락토스가 부족하고요. 천식대는 만노스와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알러지 때는 4번 퓨코스가 부족하고요. 치매 때는 2번, 4번, 8번. 루푸스는 만노스 3번, 당뇨병 때는 만노스, 갈락토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글리칸 영양소의 기능은 이렇게 세포 간에 대화하는 생명 코드부터 항체로 작용하고요. 항감염 그리고 암과도 관여를 합니다. 암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아주죠. 호르몬 조절하고 신경계에 작용하고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의 MIT에서 향후 100년 동안 인류를 이끌어갈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의료 분야, 인간 분야의 10대 신기술로 글리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미국의 국립과학원입니다. 여기는 미국이니까 200명의 노벨 수상자가 심사위원으로 있는 그러한 그 미국의 과학원입니다. 여기에서 10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글리칸 없으면 죽는다. 모든 질병은 글리칸이 관여돼 있다. 세포, 병원균 모두 글리칸과 관련이 돼 있다. 암도 글리칸과 관련이 돼 있다고 10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언어는
한글이죠. 세포의 언어는 글리칸입니다. 그래서 글리칸의 오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자, 암세포를 인식해 라는 세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면 언어에 오류가 생깁니다. 암 땡땡 인식 못 알아듣는 거죠. 세포가 뭐라고? 암 땡땡 인식 뭐라고? 서로 이러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응? 박테리아를 인식해 라고 세포의 언어입니다. 글리칸이죠. 그런데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면 박땡땡 인식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글리칸 영양소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의 오류는 곧 질병을 의미하죠. 언어는 소통이죠. 그리고 암호죠, 암호. 암호 틀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총 맞죠? 암호, 총 맞죠? 암호 잘못되면. 총 맞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장세포에서 이 글리칸 단백질입니다. 이 특정 글리칸 단백질은 신장세포에서 페록시솜이라는 창고에 딱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글리칸 영양소, 이 글리칸 단백질에 이 글리칸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신장세포에서. 이 글리칸이 하나 바뀌었더니 창고를 엄원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이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동 아파트로 와야 될 소포가 2동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죠. 소포 찾지도 못하고 찾는다고 난리 나고. 이것이 신장세포에서 발생하는 요산 대사의 장애고 이게 통풍입니다. 요산이 싹 갈 때 가서 싹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글리칸 단백질에 글리칸 오류가 생기면 세포 언어의 오류는 질병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1999년 독일의 군터 블레벨이라는 과학자가 발표하셔서 노벨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질병이 생깁니다. 당뇨병도 생기고 천식, 비염, 두드러기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감염도 되고 선천성인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겠죠. 아이들의 세포의 바깥에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글리칸이 문제가 생기면 듣도 보도 문제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못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 초점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 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에 많이 생기는 질병들, 아이들의 주의 집중 장애, 행동 과다 증후군, 그리고 어른들의 치매, 파킨슨, 암, 통증 이런 것들이 글리칸 영양소의 부족으로 발생을 합니다. 글리칸은 이렇게 8시간 안에 없어지고요. 그리고 8시간 안에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리칸의 손상과 회복은 우리 신체 세포 내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 벽돌이 있어야 무너진 벽을 쌓죠. 이 글리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글리칸은 갑옷과 같고요. 그리고 안테나와 같고 이 나무와 같습니다. 숲과 같죠. 글리칸의 개수, 전자현미경으로 개수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은 10만 개의 글리칸으로 빽빽하게 세포가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 개의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건강해 보이죠. 그리고 뭔가 풍성해 보이죠. 글리칸이 만 개밖에 안 되면 뭔가 좀 불쌍해 보이죠. 안 건강해 보이죠. 글리칸의 개수와 건강과 글리칸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30년 전에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어 이 의사들 사이에 센세이션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10만 개의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암세포는 만 개밖에 안 됩니다. 글리칸이. 그리고 이 대장암에서 건강한 세포는 10만 개의 글리칸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악성암 그리고 양성암 모두 10만 개의 글리칸밖에 없습니다. 세포에. 그래서 이 논문은 이렇게 암에서는 글리칸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봐서 암을 진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내놓은 논문입니다. 이걸로 암을 진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천연두의 백신의 발견, 페니실린의 발견, DNA 이론을 정립하는 건 우리 의료의 3대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글리칸의 발견은 의료의 네 번째 혁명이 될 겁니다. 23년도에 글리칸을 기초로 한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들었다는 공로로 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노벨상은 앞서 말했던 노벨상 또 그 전에 노벨상 합쳐서 글리칸이 받은 9번째 노벨상이 되겠습니다. 글리칸 영양소는 잃어버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 갈락토스는 그럭저럭 우리 음식물에서 섭취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6개,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뉴라민산은 현대 음식에서 섭취가 거의 어렵습니다. 갈락토스도 이게 식물에서도 추출하고요. 유당에서도 추출합니다. 우유에서. 그런데 요즘은 우유에도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항생제 맞고 자라고 사료 먹고 크고 해서 우유에도 거의 갈락토스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건강한 야채, 과일, 뿌리, 콩류, 견과류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에 글리칸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건강하지 못한 정제 곡류, 정제 설탕, 인공 감미료, 글리칸이 거의 음식에서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오염돼 있고 햇빛을 못 보고 자랍니다. 햇빛을 봤을 때, 뜨거운 햇빛을 보고 자랐을 때 이 단백질의 글리칸이 딱 뿌리를 내리는 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햇빛을 못 보고 자란 이러한 음식들은 당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글리칸 영양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으면 되지. 근데 이 말씀은 일본에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1952년도에 시금치 한 접시의 영양분을 1993년도에 먹으려면 시금치 19접시를 먹어야 된다. 이 논문이 30년 전에 나오면서 사실은 그 말씀은 그 주장은 힘을 잃었죠. 모든 그 영양학자들이 음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리칸 영양소는 이 새로 발견된 영양소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에 이은
다섯 번째, 새로 발견된 영양소가 글리칸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가지 글리칸 영양소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유에는 8가지 중에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6번, 8번. 그리고 다시마에는 퓨코스 4번, 8가지 중에 4번 있고요. 그리고 약용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이런 데 있는 버섯에는 1, 2, 3, 4번의 글리칸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에는 몇 가지가 있나 보겠습니다. 엠브로토스에는 1, 2, 3, 4, 5, 6, 7, 8 8가지의 글리칸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일반 영양요법과 이 글리칸 영양요법인 클린의 차이는 이 앙꼬가 없는 찐빵이냐, 앙꼬가 있는 찐빵이냐와 그 차이입니다. 글리칸이 없습니다. 일반 영양요법에는. 이 글리칸 영양요법에는 글리칸이 있죠. 그래서 클린은 글리칸 영양소로 하는 이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글리칸만 먹으면 안 되냐? 다 먹어야 되냐?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결혼할 때 집만 필요하신가요? 가구도 필요하고 뭐 그릇도 필요하고 TV 냉장고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들어갈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글리칸 클린을 하면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리고 그러다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라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라클이 일어나죠. 결혼했더니 둘이 그냥 깨만 쏟아지는 줄 알았더니 미라클이 탁 태어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리칸 영양소의 특허 자료입니다. 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30년 전에 엠브로토스를 만들고 75만 명에게 먹여봤습니다. 엠브로토스를 감기에서부터 암 에이즈까지 그리고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먹여봤죠. 먹인 이유는 이걸 약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먹여본 겁니다. 75만 명에게. 그래서 그 결과를 딱 모아서 미국 거니까요. 미국의 FDA에 자료를 다 넣습니다. 그랬더니 FDA에서 한 가지만 더 가져오면 약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면제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죠. 수면제 10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속극에서는 죽습니다. 근데 병원에 오시면 한 3일 주무세요. 그 사이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분 뇌출혈 아니야? 깨워봐도 전혀 막 CT, MRI 찍고 막 난리가 납니다. 3일 동안. 그러다가 딱 깨어나시죠. 1,500알을 먹으면 죽습니다. 모든 약은 치사량이 있습니다. 치사량이 없으면 약으로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글리칸 엠브로토스를 만들고 한 통 먹었더니 좋아요. 10통 먹었더니 더 좋아요. 150통 먹었더니 더 좋아요. 그래서 약으로 등록이 안 되고 이렇게 미국은 치료식품의 개념이 있으니까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보면 일반 특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약 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글리칸 영양소를 먹었더니 이런 치료 결과가 이렇게 생기더라. 이렇게 저희가 약 설명서 병원에 약 오면 약 설명서 따라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 약을 이렇게 이 환자한테 투여하고 아기는 얼마, 어른은 얼마 투여하면 이렇게 이런 균들이 싹 죽어서 좋아진다. 이게 약 설명서거든요. 그래서 약 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특허 내용이. 여기 보시면 다운 증후군 때 글리칸 영양소를 먹였더니 알레르기 감염의 감소 또는 제거, 협동, 학습, 기억, 외관의 개선.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에 많이 놀라십니다. 왜 그러냐면 다운 증후군은 학교 다닐 때도 절대 그 터치할 수 없는 병, 의사들이. 그리고 이 필드에 나와서도 절대 터치를 못하고 평생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병이니까 그렇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이 신모모 어린이,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십니다. 그래서 이 특허 자료를 보고 6살 때 글리칸 요법을 했죠. 클린도 시키고 글리칸을 메가로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개선이 됐습니다. 협동 능력이 개선이 됐고요. 외관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6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중학교에 들어갔죠. 2019년.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이 세포벽에 있는 글리칸이 10만 개가 되면 생명 코드가 작동을 해서 생명의 그런 모든 기능을 하는 겁니다. 좀 못생겼어요. 좀 키도 적어요. 말수도 별로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돈 빵빵 벌어오면 잘 굴러갑니다, 집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잘 굴러갑니다. 글리칸은 미라클이지만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 자료에 보면 당뇨병 때 헤모글로빈 A1C 정상화, 궤양의 치료, 감염의 제거. 이게 특허청의 치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5년간 당뇨를 앓은 50대 사업하시는 회장님입니다. 헤모글로빈 A1C 11.8, 평균 혈당 300입니다. 이분에 대한 의사적인 소견은 곧 약효가 없어지겠다. 이분은 약 먹어도 이제 효과가 없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슐린 펌프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게 의사적인 소견이거든요. 이분이 글리칸 클린 12달 하시고 헤모글로빈 A1C 5.9, 평균 혈당 120.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좀 당분간 약 좀 끊고 지켜보자. 미라클이죠. 이분은 외국 사례입니다. 당뇨에서 제일 무서운 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괴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 발은 왼쪽 발은 둘 다 괴사가 왔는데 이분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이 엄지발가락은 이미 예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더 지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약이 없는 병, 뭘로도 안 되는 병이죠. 약이 없는 병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글리칸 클린 하시고 10개월 하시고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미라클입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췌장 세포 벽에 글리칸이 10만 개가 되면 세포가 대화를 하면서 당뇨를 이겨내는 겁니다.
저희가 그 난치병이라고 하죠. 희귀병. 그래서 근영양실조 대뇌마비. 여기에 이분은 미국 사례인데요. 제클린 팔머, 24살의 나이에 유치원 교사셨고요. 오른쪽 손이 차가워지더니 부풀고 감각이 없어지더니 바로 팔과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야만 했다. 이러한 일이 다 벌어지는 데는 5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분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이 뇌 안에 있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가 새겠죠. 뇌 안에서 전기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줄라이 3일에 글리칸 엠브로토스를 섭취를 했고요. 12일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16일에 도움 없이 걸었고 20일에 체육관에 다니며 외출이 가능했다. 이게 미국 ABC 방송에 소개됐던 사례입니다. 미라클이죠. 근데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전선에 피복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여보!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는 그 전선 테이프 가져가서 딱딱 감으면 끝나죠. 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도 글리칸입니다. 글리칸이 그 찢어진 부분을 다 메꾸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이후에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엠브로토스가 처음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이렇게 신문 방송에 소개가 됐죠. 그리고 그동안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몰라보던 거대 제약회사에서 특허 소송을 겁니다. 이 메나테크 엠브로토스에. 왜 그 좋은 걸 니네가 자연에서 추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특허 걸어놓고 그래? 이거 인류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좀 써야 되겠는데 특허 소송을 했죠. 거대 제약회사.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특허 소송을 하고 이 메나테크에서 특허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를 만드는 곳은 제약회사는 앞에서 보셨듯이 다 합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게 항암제도 합성으로 만들고 다 합성으로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방송과 신문 이런데 치료가 됐다. 치료가 됐다라고 방송을 하면 전부 소송에 걸립니다. 무슨 식품을 먹고 약은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식품은 치료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는 모든 방송과 이런 신문에서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니신 분들은 또 말씀하시는데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자료이면서 진짜 미라클이고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가장 미래는 세 가지 문제로 봅니다. 하나는 암, 두 번째 치매 파킨슨, 그리고 세 번째가 통증입니다. 그래서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때 글리칸 영양소를 먹었더니 손실된 기능의 회복 및 개선. 이분은 제가 모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40대 때 파킨슨 진단을 받고 약도 세게 드셨습니다. 서울대에서 받고. 그리고 떱니다. 굳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느려요. 한쪽 발을 저시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표현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글리칸 클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글리칸 클린하고 4개월 때의 저희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주 후에 이제 퇴원하실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클릭한 클린 계속 하시면서 3개월 후에 초봄에 본인이 보내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그리고 3개월 후에 초여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초가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여름에 보내주셨습니다. 파킨슨 때 가장 어려운 건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미라클이죠. 미라클.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그 만 개의 글리칸, 세포벽을 둘러싸고 있는 글리칸이 10만 개가 되면 세포가 작동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일합니다. 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선생님께서 이 동영상을 쭉 보내주셔서 제가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강의 때 보여드려도 되겠느냐 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버거시 병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왜? 담배 피시고 이런 분들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발가락 끝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결국은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의사가 하는 일은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사 선생님도 힘든 거예요. 잘라드리는 게 치료기 때문에 잘라드리지만 사실은 자르려고 의사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대표 원장님이 정형외과 의사신데 30년 전에 정형외과 할 때 본인이 이걸 보시더니 자기 13번 잘라봤다. 발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71세시고요. 북한에서 이제 귀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 발병을 했어요. 6개월 동안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발가락 끝이. 그래서 안양에 있는 샘병원, 종합병원에 갔더니 이런 병이고 좀 덜 아프게 해주는 약을 지어줄 테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와라. 병원에서 그러면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던 차에 이 클릭한 클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린하고 9일째시고요. 그래서 며느님이 우리 아버지 그냥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뭐 홀라당 넘어가서 이제 또 클린을 하셨다고 막 또 그러셔가지고 이 아버님이 며느님한테 야 이틀 먹었더니 통증도 덜하고 잠도 잔다 이렇게 전화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린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기 18일째고요. 그리고 31일째. 그래서 31일 동안 완전 외부 독소 차단.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직 글리칸 클린만 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6개월 동안은 발톱이 안 자랐는데 발톱이 좀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60일째. 이렇게 죽은 발톱이 위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톡톡 두드렸더니 죽은 발톱이
이렇게 부서지면서 밑에 새 발톱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겁니다. 발톱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오거든요. 의사들은 6개월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생각을 이게 이 클린을 소개해 주신 분은 6개월 정도 되면 좋아질 것 같다. 이분은 안 살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150일째. 3분의 2가량 났죠. 그래서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약이 없는 병은 클리칸입니다. 항상 저희도 공부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암입니다. 암 환자 때 백혈병, 림프종 6종, 유방, 전립선, 난소, 위장, 폐, 부신 종양. 암 때 글리칸 영양소를 드셨더니 전이 부위 제거 및 검출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종양체의 수축. 벤 칼슨 박사입니다. 예전에 이 샴 쌍둥이 세계 최초로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 한 80년대 됩니다. 그래서 그 해외 토픽에도 나왔던 분입니다. 벤 칼슨 박사시고 존 홉킨스대의 의사 선생님이고 이분이 2000년대 초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전립선 암에 걸렸고요. 부인과 어린 새 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죽기에는 너무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클리칸 영양소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암이 좋아지고 드신 지 몇 주 만에 소변이 좋아지고.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대선 후보에 나갑니다. 대선 경선에. 그러면 우리가 경선하면 TV 토론 하잖아요. TV 토론을 하는데 그러면 앵커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메나테크라는 그런 회사에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그 약도 소개하고 뭐 그랬다는데 뭐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했죠.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맞다. 나 예전에 굉장히 아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먹고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널드 트럼프 때 도시개발 장관을 4년간 건강하게 수행을 하셨죠. 자, 약이 없는 병은 이 세포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포 문제는 이 글리칸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글리칸 문제의 해법은 메가글리칸 요법을 세포가 바뀌는 시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글리칸과 함께 이 건강과 희망을 꼭 찾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너무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